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이야기. 자, 광복절 특사로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대통령실이 이제 흘렸고 한동훈 대표가 바로 나는 반댈세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건 뭐 당정 분열로 읽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뉴스. 당정 분열이 맞지? 아니 당정 분열? 이거는 결과에 대한 얘기고요.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일단 바꾸고 윤핵 갈등을 초래해 버렸어요. 아 본인이 그러니까 윤핵 이제 갈등을 초짜티를 낸 거죠. 초짜티를 낸 것이다. 전형적인 초짜티를 낸 건데 이거는 이제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네.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은 당연히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서 그냥 대통령이 사면 쪼개고 복권 쪼갠 거예요. 예.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김경수 전 지사가 무슨 사골도 아니고 사면 복권을 가지고 자기들 그냥 편한 대로 사면 가지고 처음에 사이버 사령부랑 댓글 부대 무더기로 보수층 풀어줬죠. 네. 근데 복권 남겨놔요. 그리고 복권을 또 써먹어요. 김경주 지사 거. 복권 가지고 또 원세훈이랑 해서 정말 국정원을 활용했던 그런 파렴치한 그런 분 그냥 국정농단 새로 풀어줘요. 완전히 김경수 전 지사를 분해해가지고 본인들 사면놀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야 좀 이해는 되나 김경수 전 지사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 자체가.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복권의 반댈세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밑으로 들어와야 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윤석열 꿇어. 한동훈 대표가 그렇죠.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야. 아.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미 조율을 해서 명단을 해놨을 텐데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합니다. 반댈세 했는데 대통령이 보면 그래 동훈아? 네가 그러면 내가 알았어. 안 할게.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직접적인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어떤 모양새로 비춰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한테 무릎을 꿇은 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그냥 더 확실해졌다. 아니 권성동 의원이 안 그래도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래 보일 수 있죠. 그렇게 보일 그러니까 수 있다. 뭐냐면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무슨 방패막이처럼 김경수 전 지사를 내세워서 사실은 정말로 이 사람들 복권해 주는 게 맞아 하는 자들을 많이 풀어주고 있어요. 사실 뉴스의 초점도 네. 그쪽으로 갔었어야 돼요. 맞아요. 예. 언론도 김경수 전 지사를 풀어주자 말았냐 이걸 가지고 쓸 게 아니라 야 원세훈 조윤선 그렇지, 조윤선 야 전 원세훈 정무수석. 국정원을 동원해 가지고 국가기관을 국가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지금 근데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합치고 한 게 김경수 전 지사 그 몇몇 되지도 않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재판이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인데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잘못된 저는 재판이다.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걸 어쨌든 예. 비교할 수 없는 걸 갖다가 물타기도 아니고 물타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김경수 전 지사를 앞세워서 거기에 또 한 움큼 더 얹자면 혹시 김경수 전 지사가 나가면 민주당이 좀 내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더해서 했는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뭔가 상황에 지금 주도권 싸움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쯤에는 뭔가를 좀 각을 세워야 되는 건데 그 한동훈 대표도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와 관련해서 공부가 안 돼 있다라면 이분도 정치에 관해서는 그리고 주변에서도 저 한동훈 대표는 그렇다 쳐요. 주변에서도 이런 걸 가지고 각을 세워? 아니 누가 봐도 지금 이유는 이해가는 바는 있어요. 대표적으로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압박하고 있거든요. 예, 제3자 특검법 어떻게 되는 한동훈 거냐? 당신이 말이야 저 경선 과정에서 그렇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하면서 제3자 특검법이라도 하면 내가 하겠다는 식으로 해놓고 발의 안 하고 뭐해? 당신이 안 하니까 우리가 더 강화된 거 내놓을 거야라고 압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시각을 돌립시다. 대통령 이게 일석이조로 대통령실과 각도 세우고 또 그리고 우리도 저것보다도 이 시선을 이쪽으로 돌립시다라고 고른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게 뭐야? 왜 이게 지금 갑자기 왜 이걸 가지고 대통령실도 기분 나빠, 민주당도 기분 나빠, 김경수 전 지사는 장난해 이것들이 왜 날 가지고 그 국민들도 이게 왜 지금 이걸 가지고 둘이 사면해줘서 본인이 사면위원장이었어요 법무부 장관. 그래놓고 왜 복권은 왜 반대를 해? 똑같은 거예요. 한동훈 이게. 대표가 오버한 거예요. 오버한 것이다. 예, 오버하면 어떻게 되죠? 오버하면 어떻게 되나요? 터지죠. 그래서 이제 이번 판은 얻어 터졌어요. 제가 봐서는 내가 집권 여당의 대표가 반대 의사를 대통령한테 던졌을 때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거를 돌이켜 세우면 이거는 나이스한 상황이 아니에요. 저번에 정정식 전 정책위원장으로 한판 세게 붙어서 용산이 지금
한번 진 것처럼 보였는데 또 한동훈 대표가 완급 조절을 못하고 반대를 물밑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표면적으로 해버린 통에 윤석열 대통령이 모양이 많이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착각하는 게 본인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 대통령에 취해 있지 않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위를 했다라는 차원에서 이거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한동훈 대표가 당에서 예. 저 지금 뭐 이 말하자면 당 대표의 지도 체제를 정비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급속도로 어떤 그 지도력이 두수될 공산이 큽니다. 그 안에서 이게 더 갈등을 불러 얼굴 들고 다니기가 명구하죠. 자기 입장이 묵살될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아직 뭐 어쩔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검찰 법조인들은요 이 재판 지더라도 다음 재판에서 이기면 끝이에요. 연속선상이라는 게 없어요. 예. 법 재판은 수사는 근데 정치는 그렇지 않거든요. 본인이 지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사면위원장으로 했다는 타이틀 하에 모든 일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경로가 안 생겼어요 머릿속에. 그리고 안타까운 건 아까 윤석열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지적도 있지만 한동훈 대표 주변에서도 브레인이 이게 보좌진들이 이게 지금 이렇게 각을 세워서 대통령실과 게다가 아직 당연히 힘이 더 센 대통령과 이걸로 그리고 국민들이 받아봤을 때 예를 들어 최상병 특검을 들고 나왔다 김건희 특검을 들고 나왔다 이러면 박수치는 사람이 그렇죠.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걸로 이게 거리가 돼? 이거 정무 감각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제로죠.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가면 좀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근데 빨리 이제 프레임 전환을 해야 되는데 네. 결국에는 내일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합니다. 그러면 내일 끝나고 나면 결정이 지어지면 한동훈 대표가 입장 표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놓고 나서 바로 곧바로 광복절이 끝나고 나서 본인이 빠져나올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제 정무를 한다면 최병 특검 던져야 돼요. 그렇게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 여기 이번에의 이 고유의 권한에 도전한 것들은 잘못했다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의 어떤 권한까지 본인이 우습게 보고 도전한 있거라는 거기 때문에. 부분이 있어요. 물론 당원들의 어떤 63%의 편승해서 보수층에서는 김경준 전 지사 반대를 많이 높죠. 그러니까 그걸 대변했다고는 하나 국민의 전체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지? 대통령을 밑으로 놓고 들어가네라는 것들은 정책 부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병 특검이 그 다음에 나오지 않는 이상은 돌파구가 없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또 뭔가 이상한 걸 이상한 짓을 하거나. 아니 근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그 최혜병 특검으로 프레임 전환을 하든 이슈 전환을 한다고 하면 또 다시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 정도가 아니라 그럼 전면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럼 지금 빠져나올 전면전이죠. 구멍을 그거를 아니, 얘기를 그 수밖에는 없는 게 봐봐 본인이 위축되거나 예. 아니면 각을 세워서 튀어나오거나 지금 그 상황을 나는 반댈세에서 만들어버린 거라니까 네. 이번에 그 얘기를 안 했으면 돼요. 그랬으면 정정집 정책위원장하고 자기 신임 지도체제에서 친정체제까지 해서 잘 가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그냥 하는 따지고 보면 손해볼 거 없잖아요. 현기환 정무수석도 들어갔어요. LCT 그 했던 파렴치 그 돈 받았던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4대 1이면 본인들은 정말 논하는 장사를 하는 건데 뭘 여기서 끼어들어서 김경수 전 지사 당연히 사면복권 될 사람한테 뭐 민주주의 파괴는 자기들이 더 많이 했잖아. 그럼 여기서 최혜병 특검법을 만약에 안 들고 나오면 그냥 한동훈 대표는 찌그러지는 수밖에 제 없는 추측은 그렇고 예. 이제 저라면 그렇게 조언을 하면서 이제 던지면서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프레임을 다시 최병 특검 네. 쪽으로 해서 차별화하고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겠으나 네. 제가 봐서는 한동훈 대표가 그런 자질이 없어 보여. 이번에 반대해서 던진 거 예. 보니까 저는 정치인으로서 많이 배워야 돼요. 그리고 최혜병 특검을 들고 나와 버리면 친윤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반발이 이제 뭐, 만만치 않은 네. 거고 가뜩이나 이 반대를 이번에 이 사면을 반대하면서 사면 복권 반대하면서 문제가 생겨버린 게 또 한 번 여의도 정치권의 흐름을 못 읽었다라는 거예요. 자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쓱 저 조윤선 저기 저 원세훈 현기환 그쵸. 다 조용히 다, 우리 그쵸. 이렇게 다 챙길 거 챙겼는데 왜? 왜 눈치 없이 왜 저러지? 음. 저 사람 믿고 있다고 우리 큰일 나겠네? 라는 게 또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최혜병 특검법도 답이 못 될 거예요 아마 저는.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아무튼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전 정책조정수석 비롯해서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대거 올라갔는데 이 부분은 왜 지금 주목이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 한동훈 대표 덕에 네. 얘기를 몇 번 할 수 예. 있게 됐어요. 예. 다행히 알겠습니다. 그게 공이에요 유일하게. 예.
덕분에 김경수 전 지사가요 국민적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은 뭐 더 긍정적인 면이라고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만만한 두 분과 함께 만만했나요? 아유 열만 냈어. 아 진짜. 만만하게 날도 더운데 열냈어. 아. 월요일 이슈 오늘도 현안이 많았는데 속보를 이렇게 또 바로바로 소화하니까 소화가 잘 되네요. 네, 어. 좋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건강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